우리 어제 원순열하고 중복순열까지만 이야기를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좀 애매하게 잘라졌죠. 근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까지가 원래 좀 같은 주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첫 번째 거랑요. 첫 번째 우리 원순열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제 강조했던 건 뭐냐면, 무작정 n-1팩으로 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일단 안 치는 거니까 n팩이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같은 것의 횟수가 몇 번인지를 세서 그걸로 나누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원형이면 n으로 나누는 게 맞지만, 뭐 정사각형 아니면 뭐 정삼각형 아니면 정육각형 뭐 등등등 그 모양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숫자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한 바퀴를 돌리면서 겹치는 경우가 몇 번인지를 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눈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똑같은 게 몇 번인지를 세서 그 횟수로 나누겠다 했는데, 밑에 오늘 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문자 3개랑 3개 너무 많은가? 뭐 A 2개랑 B 하나랑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요 3개의 문자를 가지고 나열할 거야. 이거 3개를 다. 만약에 A, B, C 이렇게 문자 서로 다른 문자 3개였으면 그 세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이에요. 뭐 배운 대로 하자면 3P3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이나 조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줄 세우는 거야. 서로 다른 것들 몇 개 중에서 뽑든지 줄을 세우든지 하는 거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같은 게 2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A랑 A라고. 이걸 줄 세워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경우를 다 세보잖아요. 그러면 A, A, B 이렇게 줄을 설 수도 있고, A, B, A 이렇게 줄을 설 수도 있고, B, A, A 이렇게 줄을 설 수도 있어요. 이거 3가지가 다잖아. 그죠? 저거 가지고 줄 세운다고 치면 이거 3가지가 다인데,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녀석으로만 서로 다른 녀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열이나 조합 가지고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 C 이런 애들 이용해서 저걸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원래는 그냥 A고 A였는데 내가 임의대로 요걸 A1이라고 보고 요걸 A2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녀석이라고 취급하겠다는 거야. 원래는 같은 거지만 이거 2개를 서로 다르다고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이라는 기술이나 조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거든. 그럼 이걸 A1, A2, B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라고 생각해 보면,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A1, A2, B, A1, B, A2, A2, A1, B, A2, B, A1, B, A1, A2, B, A2, A1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경우가 되는 게 맞죠. 서로 다른 문자 3개라고 치면 그냥 3팩토리얼, 그래서 6개가 되거든. 근데 6개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 원래는 같은 거였지만 내가 다르다고 임의로 아래 첨자를 달아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고, 나열해 놓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아래 첨자 지워야죠. A1, A2 사실은 같은 거였다고. 그럼 그 같은 것들이 몇 번씩 반복될 거냐면, 이거 2개는 같은 거죠. 얘하고 얘하고 서로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이 2가지 경우는 겹치는 경우고요. 얘하고 얘도 둘이 겹치는 경우예요. A1이랑 A2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둘이 서로 겹치는 경우예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서로 같았는데 내가 다르다고 표시한 요 둘, 얘네 둘 자기들끼리 줄 서는 횟수만큼 겹쳐서 내가 세고 있는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래서 6가지지만 똑같은 게 사실상 2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서 결국 3팩 나누기 2팩, 그래서 3가지 경우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A 3개랑 B 2개를 가지고 나열을 한다고 치면 이것도 서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열이나 조합은 쓸 수 없다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니까. 그래서 어쩔 거라고? 이거 이렇게 아래 첨자 달아서 서로 다른 문자 5개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럼 이걸로 나열하면 몇 개 나올 거냐면 5팩토리얼 가지 나올 거예요. 120가지. 근데 그 중에 겹치는 게 몇 개씩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몇 개씩 겹칠 거냐면 A1, A2, A3 자기들끼리 바꾸는 경우,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는 5팩토리얼에서는 다 다른 경우라고 세겠지만 실제로 아래 첨자를 지우면 다 같은 결론이 될 거라고요. 또 B1이랑 B2 자기들 둘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 그 경우도
이거 아래 첨자 달아 놓으면 다른 것처럼 세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씩 중복될 거냐면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만큼 중복돼서 나타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줄을 세워 본다고 치면 전체는 서로 다 다른 것처럼 5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엔 A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와 B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만큼은 중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세시면 이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개수 찾는 거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분모에 3팩이나 2팩으로 나누는 건 마치 우리가 순열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보면 우리 어제 했던 건데 NPR에서 NCR 넘어갈 때 보면 이 NCR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었죠. 이 R 팩으로 나누는 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니들끼리 줄 서는 건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이런 뜻이었다고요. 얘는 N개 중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니까 뽑아서 줄 서 있대. 근데 니들끼리 줄 선 건 내가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의미로 R팩으로 나누는 거였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다 다르다고 보고 줄을 세울 거지만 실제로 니네 셋이 줄 서는 건 나한테는 의미 없다고. 아래 첨자 다 지우면 구분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끼리 줄 선 경우는 무시할 거야. 또 니네 둘이 줄 선 경우도 내가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분자 뭐래요? N팩이래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그냥 다 다른 거라고 취급하고 일단 줄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은 애가 P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줄 서는 경우로 나눌 거라는 거고 똑같은 게 Q개 있대요. 니들끼리 줄 서는 경우로 나눌 거라는 거야. 똑같은 게 R개 있대요. 니들끼리 줄 서는 경우로 나눌 거야.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죠? 요게 공식 같은 거고요.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있죠. 사실은 다 같은 거지만 일단 다르다고 보고 줄 세운 다음에 원래 같았던 애들 니들끼리 줄 서는 경우로 나눌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제로 가서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애들을 쓰게 될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예제는 이거예요. 48번. 챌린지라는 9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영어 단어인데 보시면 똑같은 게 L이 2개 있고요. E가 2개 있네요. 그죠? 그러면 L 2개랑 E 2개랑 나머지는 C 하나, H 하나, A 하나, N 하나, G 하나. 그죠?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글자가 될 텐데 양 끝에 L이 온다고 했으니까 L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어차피 2개 있고 이 2개를 양 끝에 둘 거라고 했으니까 L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얘네 이 7개를 나열한 다음에 양 끝에 L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7개를 나열하려고 보니 어때요? 다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게 2개 껴있죠. 요거 2개는 같은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 얘는 어떻게 셀 거라고요? 일단 저거 둘이 다르다고 취급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줄 선다고 볼 거라고요. 7팩토리얼. 근데 사실은 7팩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얘랑 얘는 둘이 같은 녀석이었으니까. 7팩이 된 이유는 요 녀석을 서로 다르다고 보고 줄을 세웠기 때문에 7팩인 거고 이 7팩토리얼 중에 얘네 둘이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중복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뭘로 나눌 거다? 2팩토리얼로 나눌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 7개의 문자가 줄 서는 경우의 수가 7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 해놓고 나서 양변에 L 집어넣는 건 경우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녀석 계산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숫자가 좀 크긴 하네요. 뭐 보기를 보니까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되나 봐요. 그죠? 뭐 계산 직접 해보시면 되고. 됐고. 옆으로 가서요. 52번도 보시면 6개의 숫자가 나와 있대요. 얘도 마찬가지지. 6개의 숫자가 0, 1, 1, 2, 2,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거 2개, 같은 거 3개 이렇게 붙어 있대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물어봤어요. 문제는 0이다, 그지?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는 6자리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 하나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여기서 나온 이유는 1이라는 똑같이 생긴 거 2개, 2라는 똑같이 생긴 거 3개. 저렇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순열의 개수 몇 가지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뜻 드는 생각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맨 앞에 0이 오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다 줄 세운 다음에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찾아서 빼버리면 6자리 자연수 되겠죠. 0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이 6개의 숫자 그냥 나열해 놓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그 중에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만 찾아서 빼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전체 경우 0 포함해서 이 6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6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총 6개니까 6팩인데 1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 2는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눈다고.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얼로 나눌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 맨 앞에 0으로 시작하는 숫자, 맨 앞에 0이 오는 녀석은 몇 개 있을 거냐면 0이 맨 앞에 왔으니까 1, 2개랑 2, 3개, 요거 5개의 숫자를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물론 이런 방법도 되긴 돼요. 그냥 1이랑 1, 2개랑 2, 3개를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그럼 5자리 숫자가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뭐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 다음에 0이라는 숫자를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죠. 0을 넣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5군데에다 0을 집어넣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전체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걸 뺀 거고요. 이거는 0이란 녀석의 어떤 제한 조건이 걸린 거잖아. 0은 맨 앞에 오면 안 돼요. 이런 조건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제가 어제 이웃했다, 이웃하지 않았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조건이 걸려있는 녀석은, 까다로운 녀석은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애들 먼저 줄 세운 다음에 그 조건에 맞춰서 마지막에 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은 맨 앞에 올 수 없어요. 이런 조건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0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맨 앞에 못 온다며. 그럼 맨 앞에 빼고 나머지 자리에 0을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줄을 세워서 경우의 수를 세보셔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56번인데 6개의 문자 A, B, C, D, E, F래요. 서로 다 다르게 생겼다, 그죠? 그런데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했으면 좋겠대요. 실컷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젠 뭐라고 했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거든요. 줄 세우기로 했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대. 그건 무슨 소리냐면 전부 다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음 A하고 E 요 2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요 모음 있죠. 얘네들을 똑같은 녀석으로 치환할 거야. 별표로. 얘도 별표로. 그럼 별 2개랑 B, C, D, F라는 총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열해 놓고 나서 별 2개 들어있을 거잖아. 앞자리 별에는 A라고 바꿔 쓰면 되고 뒤에 자리 별에는 E라고 바꿔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거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순열이 될 거다라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얘네 둘이 같은 걸로 취급해도 돼, 그런 소리예요. 같은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앞자리에는 A 넣고 뒷자리에는 E 넣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랑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왕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내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같은 것인 것처럼 취급해도 돼, 그런 소리라고. 그죠? 그래서 얘도 경우를 세보면 6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이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가지고 찾는 건데 물론 이것도요. 굳이 해보자면 아니 이거는 중복조합 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머지 모음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자음을 나중에 배열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옆에 60번. 엄청 많이 나온 녀석인데 이거 우리 1학년 때도 하긴 했거든요. 수학 하에서. 수학 하에서 이거 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손으로 셌죠. 잘라서 볼까요? 아이고 이런? 이거 1학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숫자 더하기 해가지고 경우의 수 세는 거였잖아요. 그죠? 뭐 그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셀 수 있냐면 이 문제랑 상관없이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 최단 거리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볼 건데 이건 어떻게 세는 것이 좋으냐면 A에서 B로 갈 건데 최단 거리로 갈 거야 라는 말은 오른쪽으로만 가던가 위로만 가야 돼요. 왼쪽으로는 가면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도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자,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5칸 가야 되고 위쪽으로 3칸 가야 돼요. 화살표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오른쪽 화살표 5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를 배열하는 거야. 이 8개의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서 경로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또 몇 개냐? 이렇게 화살표를 8개를 이렇게 배열했다고 치면 이 화살표의 배열이 나타내는 경로는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이 경로에 해당하는 화살표의 배열이 이거다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 8개 화살표를 배열하는 수가 바로 경로의 수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화살표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인데 총 8개인데 5개가 똑같고 3개가 똑같잖아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팩토리얼이지만 이걸 5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56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에서부터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화살표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다시 와서 보면 얘는 이제 A에서 P라는 점을 거쳐서 B로 가래요. A에서 P라는 점을 거쳐서 B라는 점으로 가래요.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랑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해버리면 되겠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A에서 P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2칸 갈 거야. 오른쪽 화살표 3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2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경우는 총 몇 가지 있을 거냐면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똑같이 생긴 오른쪽 화살표 3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들어가고 있죠 머릿속에? 내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지? 지희야? 정아야? 듣고 있죠?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어? 고막은 울렸어. 뇌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P에서 B로 가는 건 P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1칸 가는 거야.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2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이거 배열하라고. 경우 몇 가지 있다고? 3팩 나누기 2팩 가지 있다고요. 1팩은 뭐 어차피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2개를 곱하면 그게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단거리, 최단 경로로 가는 것은 다 이렇게 화살표의 개수 가지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처럼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제일 밑에 예제 보면 그래서 아이고 괜히 했네. 제일 밑에 예제는 보면 3D예요. 3차원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A에서 B로 가려면 화살표 몇 개 필요한지 생각해봐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3개 필요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3개랑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 2개랑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화살표가 하나 필요해요. 그죠? 이 화살표들을 배열하면 그 배열에 따라서 경로는 하나로 딱 결정이 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6개의 화살표를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6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생겼다고. 되죠? 같은 것이 3개, 2개 섞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단 경로를 세보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중복조합이라는 건데 이거 먼저 하고 갈까요? 옆에 보시면 그죠? 좀 복잡하게 생긴 최단거리도 있긴 있거든요. 이거 먼저 하고 갑시다. 이거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안 돼 있는데 약간 힌트가 제 칠판에 있는 힌트가 약간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딱 직사각형이면 우리 아까처럼 그냥 화살표 그냥 배열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딱 직사각형이 아니라 잘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세는 게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잘려 있는 그림의 경우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세운다고 보는 거야. A에서 B까지 갈 건데 내가 중간에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을 거야. 그럼 어디다가 톨게이트를 세워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뭐 딱 이렇게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느낌을 전달하자면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세운다면 얘랑 수직이 되게끔 바리케이트를 세워야 돼요. 다 걸러낼 거거든. 지나가는 애 다 붙잡을 거니까. 이렇게 가는 애는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조금 더 정확히는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던가 위로 가던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약간 반대되는 걸 생각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붙잡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점을 붙잡았다고 치면 요 점에서 오른쪽 위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아래로는 갈 수 없죠. 이 점을 또 하나 붙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얘를 잡냐면 이 점이랑 이 점은 동시에 못 지나가거든요. 요 점을 잡았대. 그러면 오른쪽 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또 잡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 지나간 애가 여길 또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요 방향으로 잡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 위로 말고 오른쪽 아래로 잡을 거라고요. 혹은 왼쪽 위로도 잡아도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요 점 잡았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를 잡는 거지. 왼쪽 위에는 원래 있었으니까 됐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세 점을 딱 잡아놓고 나서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요. A에서 B로 갈 건데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거치지 않고 갈 방법은 없어요. 이거 안 거치고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점 중에 2점 이상을 한꺼번에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는 요령은 저것들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게 대신에 웬만하면 동시에 지나가지 않도록 점을 잡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지나가게 잡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산수를 조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밑에 예제 풀면서 제가 얘기하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잡아 두시면 요 점을 P, 요 점을 Q, 요 점을 R이라고 보면 이렇게 가는 거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 전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A에서 P로 가는 경우를 세보자고요. 먼저 답을 낼게요. A에서 P로 간다는 건 사실상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얘도 약간 불편하게 생겼죠. 딱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데 얘는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임의로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빼버리는 거예요. 누가 욕한 사람? 파란색 경로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 찾아서 빼시면 돼요. A에서 P로 갈 거야. 이렇게 밧전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치면 오른쪽 화살표 2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2개잖아요.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여기서 하나를 뺄 거라고요. 저 하나를 빼는 건 뭐다? 파란색 경로다. 그죠?
파란색으로 가는 경우 하나는 원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임의대로 만든 거니까. 저거 하나 빼는 거고. 마찬가지로 P에서 B로 가는 것도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니은자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얘도 이거 다 있다고 치고 경우 센 다음에 하나 빼면 되죠. 완전히 똑같이 생겼지. 4팩, 2팩, 2팩, 빼기 1. 이게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될 거라고요. P에서 Q로 가는 건 어때? 아니, A에서 Q로 가는 거. A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냥 풀면 되죠. A에서 Q로 간대. 오른쪽 화살표 3개, 위로 가는 화살표 하나.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Q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세보면 오른쪽 화살표 하나랑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마지막은 R을 거쳐서 가는 건데 그냥 A에서 R로 가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고요. R에서 B로 가는 경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1 곱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를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 그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덧셈 하듯이 경우의 수 합의 법칙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귀찮은 짓을 해가지고도 답을 똑같이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풀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라서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밑에 보시면 둘 다 좀 그런데 뭐 요거 하나 볼까요? A에서 B로 간다고 생각해 볼 거야. 얘도 A에서 B로 갈 건데 딱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 화살표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걸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중요한 점 딱딱 찍어가지고 그 점 지나가는 경우를 찾아서 생각해 볼 텐데 점을 잡을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점을 잡으면 굳이 제가 왜 이 점 잡았냐면 우리 아까 위에 문제 풀면서 봤지만 이렇게 P라는 점을 하나 잡잖아요. 잡았을 때 A에서 P로 가는 경우랑 P에서 B로 가는 경우 이 각각은 직사각형이거든. 세기가 편하다고요. 중간에 내가 P가 아니라 요 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 잡아도 되긴 되거든. 아니면 이런 점 잡아도 되긴 되거든. 근데 이런 점은 잡아봤자 의미가 없는 게 여기서 1로 오고 여기서 1로 가는 건 또 되게 복잡하게 생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중간에 경유지를 찾을 때 그 점 딱 찍어놓고 보면 알아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 이런 점이나 이런 거 찾는 게 편하다고요. 이 점 잡아볼까요? 얘를 P라고 보면 A에서 P로 가는 것도 직사각형이고 P에서 B로 가는 것도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편하다고. P뿐만 아니라 요 점 또 잡을 거야. 얘를 Q라고 볼 거야. 그러면 A에서 Q 가는 거, Q에서 B 가는 거. 얘도 직사각형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P, Q를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P나 Q 둘 중에 하나는 꼭 지나겠지만 두 점을 다 지나가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그죠? 그림이 지저분해져서 다시 그려보면 요 점을 P라고 하고 요 점을 만약에 Q라고 잡았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이 두 점을 지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그죠? 저 두 교차로를 지나가긴 할 텐데 P, Q를 두 개 다 지나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약에 점을 잡았다고 치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랑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A에서 P 거치고 Q 거치고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빼버리면 되겠죠. 이거 마치 집합에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아요.
P 거쳐가는 거, Q 거쳐가는 거 더 하다 보면 교집합은 2번 더 하는 거잖아. 그거 한 번 빼는 거라고. 그죠? P 거쳐가는 경우, Q 거쳐가는 경우, 그 중에는 P, Q 둘 다 거쳐가는 경우를 한 번씩 다 셌을 거니까 총 2번 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간에 점을 찍을 때 요령은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하자면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도록 점을 잘 찍어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한데 하다 보면 어디다 점을 찍는 것이 산수하는데 유리해지는지는 여러 번 하다 보면 대충 느껴질 테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1단원의 마지막 주제는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중복순열 이야기를 했거든요. 1학년 때 수학 하에서 순열 이야기 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조합을 이야기했다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우리 어제 뭐 했냐면 중복순열이라는 걸 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중복 조합은 기호는 H거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조합은 순열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중복 조합이랑 중복 순열은 완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 둘은 완전 따로 생각할 거예요. 이 중복 조합은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하나만 소개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자가 이렇게 2개 있고요.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을 거야. 서로 다른 2개의 문자 A, B가 있는데 저 2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할 거야. 이제 선택을 해서 뭐 손으로 쓰긴 써야 하니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제가 쓸게요. 그러면 경우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A만 3번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A만 3번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아야. B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A 2번, B 1번 선택할 수도 있고 A 1번, B 2번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거 제가 선택한 횟수가 중요한 건데 그냥 보기 편하자고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한 거야. 뽑는 순서가 A, A, B다 이 얘기 아니에요. A, B, A 이런 거 고려하는 거 아니라고. A, A, B랑 A, B, A는 뽑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거잖아. 그냥 A 2번, B 1번 뽑았다 이런 소리인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서로 다른 문자 2개 있는데 요 2개 중복 허락해서 3번 뽑을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는 이렇게 4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 경우를 세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고 치면 A부터 B까지 나열을 할 건데 얘는 A만 있으니까 티가 안 나지만 얘는 A랑 B 사이에 짝대기를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얘도 A랑 B 사이에 짝대기를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사실상 여기 짝대기가 있는 거고 얘도 사실상 여기에 짝대기가 있는 거예요. 이 짝대기가 뭐 하는 거냐면 A가 들어갈 자리와 B가 들어갈 자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문자 2개 있고요. 손으로 써볼까요? 서로 다른 문자 2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나열할 건데 3개를 나열할 거야 라는 건 자리가 3개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3개 있는데 우린 지금 A, B라는 2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이 자리를 채워 넣을 거잖아요. 그럼 A와 B 사이에 칸막이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A가 들어갈 자리와 B가 들어갈 자리, 그 중간 칸막이가 필요해. 그래서 칸막이 자리까지 총 4개의 자리가 필요하고 이 4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칸막이를 얹을 거야. 그 경우 몇 가지 있냐면 4C1가지 있거든요. 그 4C1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여기다 세운다고 치면 AAA란 이야기고요. 칸막이를 여기다 세운다고 치면
A, A, B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칸막이를 여기다 세운다고 치면 A, B, B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칸막이를 여기다 세운다고 치면 요 앞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A는 못 나오고 B, B,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선택을 나타내는 게 요 칸막이의 자리더라 이런 소리가 돼요.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는 건 약간 골치 아픈데 칸막이를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개라서 헷갈리니까 개수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서로 다른 문자 3개 있고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할 거야. 이것도 중복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R이란 녀석이 N보다 커도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문자 3개 있고요.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할 거거든요. 그럼 자, 4개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알파벳이 들어갈 자리가 4개 필요한데 요 자리에 A, B, C라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채워 넣을 거잖아요. 그럼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해요. A와 B 사이에 칸막이 하나 넣을 거고 B랑 C 사이에도 칸막이를 하나 넣어야 돼요. 칸막이를 넣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여러 가지 경우 중에 A, 뭐 B, B, C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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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A, B, C, C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칸막이가 A, B와 B, C 사이에 얘는 칸막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들어간다고. A와 B 사이에 B와 C 사이에 칸막이를 세운다고 생각해보면 원래 알파벳이 들어갈 자리 4개에다가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2개까지 더해서 총 6개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이 6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 자리 몇 개예요? 2개예요.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2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2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배열은 뭐라고? 얘랑 얘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A, 요 사이에 B 2개, 여기에 C 하나 오는 경우더라. 이 6개의 자리 중에 나 여기다 칸막이 놓고 여기다 칸막이 놓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칸막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B, B, B가 들어갈 거고 이 뒤에는 C가 올 거니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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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여기랑 여기에 칸막이 들어간다고 치면 첫 번째 칸막이 앞에 A, 요거 둘 사이에 B, 요 뒤에 C, C 해서 이렇게 생긴 선택의 경우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6C2라고 계산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6C2보다는 사실은 6C4로 계산하는데 6C2나 6C4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자리가 원래 R개 있어야 되고요. 후보가 N개 있잖아요. 칸막이 몇 개 필요하냐면 N-1개 필요하거든요. 알파벳이 3개 있으면 칸막이 2개 필요하고 알파벳이 2개 있으니까 칸막이가 하나 필요하다고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그러면 이 5개를 구분할 거니까 칸막이는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리는 원래 R개 있고 거기에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N-1개까지 그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예쁘게 다시 정리해보면 N 더하기 R-1C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거는 조합의 성질이에요. 여기서 요거 빼면 R 이렇게 남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조합을 세는 공식이에요. 저건 다른 방법으로 세는 게 아니라 중복조합은 이렇게 조합의 형태를 빌려서 셀 수밖에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외워. 중복조합은 N 더하기 R-1 C R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공식을 보시면 요거 둘이 더한 거에서 1 빼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첨장 그냥 오면 돼요. 요거 둘이 더한 거에서 1 빼고 이렇게 오면 된다고요. 오른쪽에 R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아까 우리 요 2H3 얘는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누가 된다고? 2랑 3 더해요. 1 빼요. 4, C, 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4C3은 4C1이랑 똑같으니까 4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구나 가 된다고요.
3H4라는 것도 3이랑 4 더해요. 그리고 1을 빼요. 그리고 요 4는 그냥 그대로 온다고요. 6C4 이렇게 생겼다고요. 물론 실제로 계산은 6C2로 하게 될 거고 6부터 숫자 2개, 분모의 2. 그래서 15가지 경우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중복조합은 이 좀 이해하는 것이 약간 어려운데 요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념서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말했지만 요 공식 똑같은 공식인데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보통 책에 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칸막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하는 하나를 이야기한 거고요. 또 다른 걸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책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거고요. 요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과정은 칸막이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건 그래서 중복조합 언제 쓸 거냐 하잖아요. 저 중복조합을 언제 쓰는지를 한번 보러 가자고요. (64번입니다)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10명인데 한 명의 후보에게 각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무기명 투표가 있고요. 기명 투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투표는 다 무기명 투표예요. 내가 누군데 나 A한테 찍을 거야. 내가 누군데를 밝히면 기명이고요. 내 이름 썼다고. 무기명이면 안 쓰는 거죠. 우리 그런 거 하잖아. 뭐 투표에 무슨 원칙, 뭐 비밀 투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무기명. 우리가 하는 투표는 전부 다 무기명.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하는 투표는 국회의원이 손 들고 하잖아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막 번호 찍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는 내가 누구라고 밝히고 하는 투표야. 그건 기명 투표인 거지. 근데 무기명과 기명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후보가 2명 있어. 얘도 5표를 받았고 얘도 5표를 받았는데 기명 투표는 누구 5명이 얘를 찍었는지 나와요. 근데 무기명 투표는 누구 5명이 얘를 찍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명 투표의 경우엔 누가 찍었는지 다 다른 경우라고 세야 한다면 기명 투표는 그냥 얘가 선택된 횟수가 몇 번인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후보가 5명 있다고 그랬는데 10명의 유권자가 투표 하나씩을 던진다고 했거든요. 그럼 투표함에 들어있는 표의 개수는 총 10개고요. 그 10개의 용지를 다 걷어서 보면 도장이 10번 찍혀 있었을 거잖아. 근데 그 각각의 도장은 뭐 5명의 후보 A, B, C, D라고 할까요? 이 5개 중에 하나를 찍은 도장들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5개 중에 하나를 찍은 투표 용지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야. 서로 다른 5개의 문자가 있고요. 이 서로 다른 5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총 10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니? 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소화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이해를 해보자고요. 투표를 한다는 건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느 후보한테 표를 던졌는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 후보가 표를 몇 개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누가 A한테 던졌는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한테 던진 거, 얘네들이 받은 표의 개수를 다 합치면 10개인데 그러면 받은 횟수만큼 내가 이 알파벳 뽑아서 나열한다고 치면 총 10개의 알파벳이 나열될 거라고. 서로 다른 5개의 알파벳이 존재하는데 이 5개의 알파벳 중복 허락해서 10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표가 10개니까.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답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10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곱씹어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어떡해. 그럼 진짜 모르잖아. 똑같은 거 뒤에 또 나와요. 얘가 몇 개 받았는지, 얘가 몇 개 받았는지, 몇 번씩 선택되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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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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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표가 10개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를 받는 경우 A가 3표 받았대, B가 2표 받았대, C가 5표 받았대, D하고 E는 한 표도 못 받은 거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아까 칠판에 쓴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총 몇 가지 있냐라는 말이니까 서로 다른 문자 5개 A, B, C, D, E 중복 허락해서 10개 뽑을 거라고요. 지금 그 경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뭐 A 하나 나오고 A가 1표 받았대, B가 3표 받았고, C 하나 받았고, D가 2표 받았고 몇 개냐 그러면 4, 5, 얘 3개 받았대. 이렇게 받았대. 그럼 이것도 A 하나, B가 3개, C 하나, D 2개, E가 3개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한 거라고? 서로 다른 문자 5개 있어. 중복 허락해서 10번 선택했다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총 몇 가지 있니?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 경우를 어떻게 셀 거라고? 이렇게 중복 조합으로 셀 거라고요. 산수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둘이 더해서 1 뺀다고요. 그리고 요거 10은 그냥 그대로 오면 된다고요. 14C 10이 된 이유는 이거 14, C4하고 같은 건데 왜 그런 거라고? 칸막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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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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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가 10개 있고 알파벳이 5개 있으니까 그 5개의 알파벳 사이사이에 칸막이 4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리가 총 14개 필요하고요. 그 중에 칸막이 들어갈 자리 4개를 정하면 돼요. 첫 번째 칸막이 앞에는 A, 첫 번째 칸막이와 두 번째 칸막이 사이에는 B,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는 C,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는 D, 네 번째 뒤에는 E 이렇게 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칸막이의 자리만 정해주면 그 칸막이 사이사이에는 다 정해진 알파벳들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횟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런 경우에 중복 조합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옆으로 가서 보면 이것도 하나 더 해보면 완전히 똑같은 거라서 얘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래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a라고 하겠대요. 68번이에요. 방금 했던 무기명 투표랑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왜 완전히 똑같냐면 x랑 y랑 z 합쳐서 10이래. 마치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A, B, C, D 있죠. 이 5명의 후보가 받은 표를 다 합치면 10개거든요. 뭐 표를 못 받은 애도 있을 수 있고 이것처럼 표를 못 받은 애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받은 표의 개수를 다 더하면 10이야.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후보가 3명 있는 거예요. X, Y, Z. 쟤네 셋이 받은 표의 개수 다 합쳐서 10개다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0 또는 자연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니까 이 A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라고? 서로 다른 3개 X, Y, Z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이 경우 중에는 뭐 X 1번, Y 7번, Z 2번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뭐 X만 10번 뽑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 아까 무기명 투표했을 때랑 완전히 똑같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산수는 둘이 더해서 1 빼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올 거고요. 물론 10은 너무 큰 숫자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10이랑 11이랑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66가지다 이렇게 될 겁니다. B라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거 양의 정수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해설에는 치환해서 풀고 있거든요. 근데 치환해서 풀 필요 절대 없고요. 뭐 사실은 같은 거긴 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의 정수해라는 건 이 의미 아닌 정수해랑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는 한 표도 못 받는 후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66가지 중에는 x가 10이고 y랑 z가 0,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B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 다 자연수라는 거야. 0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후보 3명이야. x, y, z. 얘네 셋이 빵표는 없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한 표씩을 줄 거예요. 미리 한 번씩을 뽑았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x, y, z를 미리 하나씩 뽑았기 때문에 남은 표의 개수는 7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합쳐서 7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미리 뽑아놨던 한 표씩을 나누어 주면 이제는 0은 없는 거지. 최소한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7개를 선택하는 경우더라. 산수 해보면 둘이 더해서 1 빼고요. 7은 그냥 그대로 올 거고요. 9, C, 2 될 거니까 9랑 8 분모의 2. 그래서 4, 9, 36 이렇게 36가지 경우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요. 좀 전에 했던 무기명 투표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인데 함수의 개수거든요. 하는 김에 아예 이거 싹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정의역이 1, 2, 3, 4, 9 공역이 3, 4, 5, 6, 7, 8인 건 내비두고요. 싹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두 번째는 1대1 함수의 개수. 이건 우리 그 뭐죠? 저기 수학 하 할 때 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F1, F2, F3. 에이, 다 쓰기 귀찮다. 씁시다. X1, X2일 때 fx1, fx2. 네 번째는 x1, x2일 때 fx1, fx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함수 그러면 요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약간 특별한 경우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저렇게 정의역 공역 나와 있을 때 함수의 개수를 세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다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 배운 것들 중에 하나니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함수, 이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제 했는데 중복순열 가지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정의역에 있는 1, 2, 3, 4 공역에 있는 3, 4, 5, 6, 7, 8 1이란 녀석도 몇 개냐? 6개. 6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2도 마찬가지로 6개 중에 하나, 3도, 4도 다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함수의 개수 그러면 정의역끼리 서로 눈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할 거다.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더라. 줄 세운다고 표현한 이유는 누가 1이 누구를 선택하고 2가 누구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세운다고 보는 거죠. 즉 중복 순열 가지고 함수의 개수를 세보시면 되고요. 1대1 함수는 서로 눈치 보는 거거든요. 얘가 누군가를 선택하면 그 다음 얘는 얘가 선택하지 않은 녀석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줄 세우는 건 맞는데 중복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쓸 걸 그랬나? 그래서 얘는 그냥 순열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6개 중에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더라. 뭐 이거잖아요. 6, 5, 4, 3. 정의역에는 1이 6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 2는 5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 3은 4개 중에 하나, 4는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세 번째로 이 녀석도
요거 하면서 같이 했던 건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이것도 1대1이라는 걸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가 마음껏 아무렇게나 막 선택할 수 있어요. 얘도 아무렇게나 막 선택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였다고 6개 중에 4개를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함수값으로 즉 치역이 될 녀석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더 큰 녀석이 더 큰 걸 가져갈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져갈지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하는 거고요. 나는 이 중에 치역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조합으로 구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골라주기만 하면 알아서 가져가요.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나는 골라주기만 하면 된다. 얘는 내가 줄도 세워야 하지만 얘는 줄은 지들이 알아서 쓸 거라고. 뽑아놓고 키 순서대로 서 이 얘기하는 거라고. 키 순서대로 쓸 거니까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x1, x2를 비교해보면 x2가 더 크면 fx2가 더 크대. 나는 뽑아주기만 하면 돼요. 줄은 지들이 알아서 쓸 거야. 그런데 3번이랑 다른 건 뭐냐면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해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중복 조합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마찬가지지 6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9, C, 4 이렇게 세보면 되겠죠. 요 마지막 4번째 얘기가 바로 이거죠. 요 문제랑 똑같은 거지. F1, F2, F3, F4가 저런 관계식을 만족할 때 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함수, 개수 셀 때 보시면 요 4가지가 딱 뭐 거의 요 순서대로 여러분한테 뭐 새끼 문제로 1, 2, 3, 4 이렇게 나오는 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조금 어려운 책에는 요거 2개를 섞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2개를 섞어서 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문제에서 F1, F2, F3, F4 이거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세보세요. 이렇게 섞는 거야. 등호가 있는 것도 있고 등호가 없는 것도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는 한 방에 풀 수는 없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애초에 이런 기호 자체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같다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생긴 경우에서 이렇게 생긴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면 되죠. 요 경우에서 요 경우를 찾아서 빼면 얘만 남게 될 거라고. 요 경우는 이거죠.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6개 어디 갔냐? 6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되는 거고요. 중복 허락해서. 얘는 6개 중에서 하나, 둘, 3개 고르는 거죠. 6H4에서 6H3을 빼면 이렇게 생긴 함수값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거 없는 거 막 섞여 있어도 이건 뭐 한 번에 풀 수 있는 건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좀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 다 됐나요? 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나오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